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이용균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의 인공고관절 치환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상황, 컴플렉스, 프라이머리 토탈리 바스로플라스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드물지만 그래도 비교적 접할 기회가 있는 아래 네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힙 디스플라지아, 리지드 힙, 그리고 포스트 트라우마틱 오의 뉴로머스큘러 디스오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머리 토탈리 바스로플라스틱 수술 중에 지켜야 할 원칙으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 이니셜 릴렉세이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이나미컬리 빠지지 않는 스테이블한 힙 조인트를 만드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다리 길이를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의 인공고관절 치환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칙들을 순서대로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힙 디스플라지아입니다. 힙 디스플라지아는 디벨롭멘탈 디스플라지아 또는 디스로케이션 오브 힙이 대표적이며 비슷한 차일드후드 힙 디지즈인 셉틱 힙 시컬러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라지아의 정도는 다음 사진과 같이 마일드 디스플라지아부터 하일리 디스로케이티드 힙까지 그 시비리티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분류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크로우 클래시피케이션과 하터필라키디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크로우 클래시피케이션은 페모럴 헤드의 마이그레이션 정도를 펠빅 하이트로 나눈 비율로 평가한 것이고, 하터필라키디스 클래시피케이션은 페모럴 헤드가 트루 아스타블룸과 어느 정도 컨택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크로우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페모럴 헤드의 마이그레이션이 펠빅 하이트의 10% 미만을 타입 1, 10에서 15% 사이를 타입 2, 15에서 20%까지를 타입 3, 20% 이상 마이그레이션 된 경우를 크로우 타입 4로 분류하고 있으며, 하터필라키디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페모럴 헤드가 완전히 빠져서 펄스 아스타블럼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이 디스로케이션, 트루 아스타블럼과 펄스 아스타블럼이 걸쳐 있으면 로우 디스로케이션, 트루 아스타블럼에 있지만 디스플라지아가 있는 경우는 디스플라지아로 분류합니다. 37세 여자 환자로 좌측 고관절의 디스로케이션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면 크로우 타입은 4, 하터필라키디스 타입은 하이 디스로케이션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에서 치료의 옵션은 다음 여러 가지들이 고려될 수가 있는데, 최근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의 결과가 좋아지면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이 치료 옵션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수술하기보다는 스케이플 니글렉트 또한 하나의 방법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 있어서 1차성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의 적응증으로는 기본적으로 보존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통증이 되겠으며, 젊은 연령에서는 관절 보존술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고려하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아스타블룸의 경우 대개 크기가 작고 하이퍼플라스틱하며 깊이가 얕은 셜로우한 모양이며 안테보전이 증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피모도 작거나 헤드가 없고 내기 굉장히 짧은 경우가 흔하며 마찬가지로 안테보전이 증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GT의 위치가 대개 포스테리어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술 중에 혼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트라메듈러리 다이아메트가 작고 다른 경우와 달리 대개 AP 다이아메트가 ML 다이아메트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소프트 티슈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술 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특히 셉틱 힙 시컬러의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 과거 수술 상처가 있는지 또한 피부 상태가 봉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근육의 경우에도 업덕터가 아트로피나 또는 패티 디제너레이션 되어 있어서 수술 후 민핑이 지속되거나 수술 후 탈구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페모럴 러브나 사이팅 너브 또한 쇼트닝 되어 있어서 피모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섹션 인저리를 받기가 쉽겠습니다. 그 밖에도 심한 LLD를 보이는 경우가 흔해서 텔레라디오그래프나 스파인 엑스레이로 펠빅 오블리퀴티 또는 럼바 커버처나 이에 발구스 디포미티가 있는지도 평가해야 하겠습니다. 수술 전 계획을 세울 때 3D CT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특히 아스타블룸과 피모의 사이즈를 평가해서 수술할 때 사용한 가능한 임플란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한 서지컬 어프로치는 대개 숫자가 가장 익숙한 어프로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익스텐사일 어프로치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세프틱 힙스 콜레의 경우처럼 시야가 안 좋거나 임플란트 삽입 후에 리덕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트로켄터릭 오스테오토미나 또는 서브 트로켄터릭 쇼트닝 오스테오토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브덕터 위크니스가 흔하므로 수술 중에 최대한 어브덕터를 보존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술 후 필요하면 타이트해진 어덕터에 대해서 어덕터 테너토미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스타블라 포지션에 있어서는 힙 센터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리고 아스타블라 호스트본의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로 얻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바이오메카니컬하게는 폴스트 아스타블럼이 위치하는 하이 힙 센터보다는 트루 아스타블럼에 위치시키는 포지셔닝이 좋겠습니다. 다만 트루 아스타블럼에 위치하게 될 경우에는 아스타블라 커버리지가 좋지 않아서 컵을 처음 이니셜 픽세이션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이라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임플란트 이니셜 웰 픽세이션을 얻기 위해서는 아스타블럼을 메디알 방향으로 조금 더 리밍을 깊게 하고 컵을 포지션하면서 견고한 이니셜 픽세이션을 얻으면서 트루 아스타블럼의 컵을 위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는 호스트본이 70% 정도를 덮으면 안정된 고정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스타블라 커버리지가 좋지 않은 경우에 아스타블라 메디얼 사이드로 리밍을 조금 더 진행해서 컵을 위치시키면 견고한 이니셜 픽세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페모럴 스템은 작고 가느다란 스템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전에 오테오토미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중에 스템을 인서션하는 중에 크랙이나 프랙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의 페모럴 스템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페모럴 스템 중 제일 작은 스템도 준비해야 하겠고, 수술 전에 가능한 사이즈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삽입한 이후에 리덕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먼저 할 거는 소프트 티슈 릴리즈지만 그 이외에도 트로켄터릭 오스테오토미나 또는 서브 트로켄터릭 쇼트닝 오스테오토미, 그리고 익스터널 픽세이터를 이용한 디스트럭션 등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퓨즈드 힙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CT를 통해서 조인트이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면 과거에 시행한 하드웨어를 제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어브덕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브덕터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어서 이로 인해서 수술 이후에도 파행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심해지고 또 탈구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 중에 주의해야 할 상황으로는 오스테오토미 레벨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이후에는 이아트로제닉 프랙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술 중에 어브덕터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워낙 약해져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파행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경우가 흔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상후 관절염입니다. 외상후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전에 수술한 경우가 흔하고, 또 수술한 다음에 조기에 폐혈류가 온 경우에는 반드시 이 인펙션을 배제해야 하겠습니다. 어디이전 스카티시를 광범위하게 릴리즈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특히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출혈도 많겠습니다. 또한 수술 후 중에 과거에 썼던 하드웨어를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게는 프록시멀 피머 프랙처 그리고 아스타블라 프랙처 쪽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프록시멀 피머 프랙처 이후에 인공관절을 할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이 인터트로컨트리 프랙처에 대해서 인터널 픽세이션이 실패한 경우에 인공관절을 바꾸게 되는데,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출혈도 많고 나중에 기존에 사용했던 홀이 스트레스 라이저로 적용을 해서 프랙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페모럴 스템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과거 아스타블라 프랙처가 있었던 경우에도 비슷하게 수술 시간이 길고 출혈이 많고 또 본 디펙트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니셜 픽세이션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니셜 픽세이션을 견고하게 얻는 것이 디스로케이션을 방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 컵 말 포지션을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탈구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수술 후 감염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뉴로머스쿨러 디스오더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들이 뉴로머스쿨러 디스오더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폴리오마일라이티스, 세레브럴 펄지, 파킨슨 디지즈, 또 헤미플레지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고령의 모빌리티가 떨어지는 위크니스를 동반한 노인 환자가 주의해야 할 환자군이 되겠습니다. 이들 환자에서는 대부분 골다공증이 심하고 특히 디스유즈 아트로피로 인해서 본인 위크니스를 있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브덕터 위크니스가 있으므로 수술 후 탈구의 위험이 크겠습니다. 컴플렉스 프라이머리 토탈리 바스로플라이틱 디스트로서 아래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들 환자에서는 특히 수술 전 환자 개개인별로 특화된 수술 전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들 환자에서의 프라이머리 토탈리 바스로플라스트의 경우에는 다른 프라이머리 토탈리 바스로플라스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합병증이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위험은 더 큽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이러한 위험이 생길 수가 있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인지해야 하겠고 반드시 우리가 치료의 옵션 중에 스킬풀 리글렉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하는 것보다 전문가 선생님께 보내드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컴플렉스 프라이머리 토탈리 바스로플라스트라고 해서 다른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니셜 수술 중에 옵티멀 컵 포지셔닝보다 이니셜 웰 픽세이션, 컵 픽세이션이 먼저고 미니멀한 랭스닝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컴플렉스 프라이머리 토탈리 바스로플라스트는 조금 더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을 잘 예측해서 리스크 베네핏을 잘 따져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인공관절 치환술이 터미널 엔드 스테이지에 시행되는 최후의 수술이 되어야 하므로 수술 이외에도 스킬풀 리글렉트나 또는 리퍼 등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